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어저께 공개되었던 FOMC 성명 이후에 한 차례 달러와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또 미국 증시가 이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또 어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10시 반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FOMC 성명 이후에 또 바로 직후에 공개되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을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노동 비용과 비농업 부분 생산성 역시 동시간대에 공개가 됩니다. 자, 12시 자정에 ISM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됩니다. 자, ISM 제조업 PMI는요, 제조업 고용과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와 항상 같이 공개가 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과 12시 이 시간대를 주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내리 눌렸습니다. 자, 어제 공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가 이제 9주차 하락세를 끝내고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어저께 그 마켓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 재고량을 보여주면서 원유가 한 차례 크게 내리 눌렸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생산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9주차 꾸준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어제 반등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에도 추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작정 한정 없이 생산량을 하락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감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차례 생산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세계 수요는 아직까지 고정적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한 이 추세를 보인다면은 오일은 추가적인 상승은 70달러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미 64.5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위로 70달러까지도 크게 저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0달러까지는 매수 대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아직 67.50달러의 저항을 놔두고 한 차례 박스권 유지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생산량 원유 재고가 증가한 거에 따른 한 차례 급격히 하락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64달러를 다시 기준으로 64.50달러를 기준으로 반등 상승하면서 67.50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64.50과 67.50달러의 큰 틀의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달러가 반전 상승하면서 금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먼저 달러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제 반등했다 하더라도 저점 횡보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진행되었던 FOMC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의 그 속도를 좀 빠르게 진전시키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한 차례 추가 하락폭을 막았었죠. 자, 특히나 지금 새롭게 취임된 제롬 파웰이라는 이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 인물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 어제의 FOMC 성명에서 공개되었던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반전함에 따라서 금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달러의 동향을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달러는 지금 현재 상당히 88.50까지 내려온 이후에 상당히 저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으로 91.50포인트까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거기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금은요, 추가적인 매도 대응은 1305라인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05라인까지. 자, 올라왔을 때 재차 1350라인 선에서 재매도 진입 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유로 역시 어저께 FOMC 성명 이후에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축 통화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요 통화들의 하락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역시 매도 대응이 유리하고요. 1.21 라인까지 다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요. 1.28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려고 그렇게 정책을 내세우곤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달러의 반등세에 따라서 유로가 추가적인 차익 실현 매도 매물이 강하게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도 대응은 1.21 라인까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도 어제 그제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딱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국제 유가의 하락. 자,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에너지 주가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미국 증시의 4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체 2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너지 주가의 하락이 S&P를 끌어내리는데 주된 원인이 있었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공개되었던 FOMC 성명 이전에 지금 미국의 고용상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우려했던 물가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상황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심리가 작용하면서 S&P가 빠졌던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눌렸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한 차례 눌림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었죠. 자, 하지만 미국의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계속 예고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예 몰랐던 것들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국제 유가는 또 아직까지 하락을 이어갔지만 또 하락폭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복합적인 원인을 따졌을 때 S&P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때 2800 라인선에서 저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엔 보도록 하죠. 자, 엔도 역시나 같이 하락했죠. 유로화가 하락하니까 엔도 하락했죠. 자, 왜? 달러가 상승하니까 유로가 하락했다. 실질적인 원인으로 들어보자 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엔화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9150 라인선의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만약 2150 라인선 지지선을 뚫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9050 라인까지, 더 나아가서 8950 라인까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선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이 뚫렸을 때 9150 라인에서 뚫렸을 때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도 대응은 9050 라인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생지수 보도록 하죠. 자, 항생도 역시나 같이 빠졌어요. 네, 미국 증시가 빠지고 또 유럽 증시가 빠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둔화세에 항생지수도 같이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항생지수도 미국의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은 탓이겠죠. 자, 항생지수는요, 어쨌든 간에 매수 힘은 상당히 강합니다. 다만, 고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매도 매물, 한마디로 패닉셀의 그 힘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내려왔을 때 31,900 라인에서 매수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일은 64.50 라인과 67.50 라인 박스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금은요, 1350 라인 선에서 재매도 진입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로는요, 1.128 라인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자, 1.248 라인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1.248 라인에서 1.248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2,800 라인 선에서 저점 매수, 엔화는 9,150 라인 뚫릴 때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생지수는요 31,900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지금 제가 모든 그 시장 방향성 잡아드렸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입가는 문자 포지션, 정해온 문자 포지션 박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뭐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엔화와 항생지수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비교해 보시면은 항생지수와 그리고 미국 증시, 또 더 나아가서 국내 증시까지 증시 시장의 동향이 얼추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통화 상품들, 엔화라든지 유로 상품이라든지 얼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 간의 상품들 간의 연관성,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미국 달러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 경제라는 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는 흐름, 큰 흐름을 보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진단받기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이 시황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종목과 종목 간의 이 상관관계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 제가 시황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다 잡아놨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또 내용 추가될 테니까 그 강의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우는 여기까지.